관광객이 역대 최고인데 한국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올해 2월까지 단 2달 만에 중국인 관광객 92만 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만 명을 훌쩍 넘길 기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관광 수지는 3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적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14조 원이 넘는 돈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시 한 해 복지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숫자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명동 골목에 중국인이 넘쳐나는데 왜 한국은 손해를 보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 급증이 가져오는 진짜 부작용, 그러니까 임대료 폭등부터 치안 공백까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사드 사태처럼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는 구조적 폭탄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로고가 새겨진 환전 안내 표지판이 형광등 아래 번쩍입니다. 공항 면세구역에는 화장품 향기와 함께 수십 개 국적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회복 그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 그림의 뒷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관광 통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는 동네, 골목 상권의 이야기이고 오르는 임대료의 이야기이며 중국이 마음 바꾸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한국 경제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관광객 숫자의 착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착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숫자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9년에 1750만 명이었으니 그것마저 가뿐히 넘어선 겁니다. 관광 수입도 218억 9천만 달러로 2019년 대비 5.5%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딱 한 줄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인당 지출액은 1155.8달러, 2019년에 1185.2달러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더 많이 왔는데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소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박스째 사고 화장품을 트렁크에 꽉꽉 채워서 돌아갔습니다. 1인당 쇼핑 금액이 수백만 원을 넘는 경우가 해타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외국인 면세점 총 매출은 178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65억 6천만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당시 24조 원에서 지금 9조 원 수준으로 불과 6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 금액의 차이를 일상 규모로 비교하자면 서울 시내 모든 백화점이 4년치 매출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이나 대형 쇼핑몰 대신 홍대 로드숍, 성수동 편집숍, 망원동 카페 골목을 걸어다니며 체험과 인증사진을 삽니다. 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방문 장소는 광화문과 명동에 집중됐지만 실제 소비는 성수동에서 더 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처의 이동이 아닙니다. 쇼핑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대량 구매에서 소량 맞춤형 소비로, 유코에서 싼코로 여행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소비 패턴 변화라는 첫 번째 구조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관광수지 적자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원인에는 중국인 관광객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는 107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3년 연속으로 이어진 숫자입니다. 매년 이 금액이 한국에서 해외로 순유출됩니다. 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매달 약 3조 원의 돈이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루즈 관광이라는 함정도 있습니다. 2025년 크루즈 관광객은 2019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입국자 수가 17만 명에서 90만 명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크루즈 관광의 현실은 다릅니다. 항구에 배가 정박하는 시간은 고작 8시간 남짓입니다. 부산 항구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새벽 안개 속에 녹슨 철판 냄새를 풍기는 두두에서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사이로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고 8시간 뒤에는 배가 다시 떠납니다. 그 8시간 동안 쓰는 돈은 국내 숙박이 없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와 기념품 몇 개 수준에 그칩니다. 통계에는 방문객 한 명으로 잡히지만 실제 소비는 일반 개인 관광객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결국 관광객 수라는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 경제적 효과는 그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경제적 착시 너머에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서울 명동, 홍대 입구, 경복권 근처 한복거리를 걸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상권에는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임대인들이 월세를 빠르게 올립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십 년 장사해온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납니다. 그 자리에는 중국어 메뉴판만 있는 음식점, 사진 찍기 좋은 소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 대형 브랜드 직영점들이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역 상권의 관광지화라고 부릅니다.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동네 특색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관광 밀집 지역 주변 소형상가, 월세는 2020년 대비 40%에서 60%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 문제가 아닙니다. 오르는 임대료는 상인의 비용으로, 비용은 음식 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은 한국인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치안과 질서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교통 혼잡, 쓰레기 문제, 야간 소음 민원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과 예산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문제는 관광 특수의 열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 면세점이 가져가는 반면 쓰레기 처리, 치안 유지 기반 시설 보수라는 비용은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구조적으로 더 위험한 시한폭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특정 국가 의존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2017년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중국 정부는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도 800만 명에서 2018년에는 500만 명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관련 업종 매출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명동 상권이 얼어붙고 면세점이 비었으며 크루즈 취항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 충격은 2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한일령, 즉 일본 관광자재 분위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야 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올해 춘째 연휴 기간 한중 노선 항공편은 전년 대비 25% 늘었지만 중일 노선은 48%나 급감했습니다. 한국으로 몰려오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우리를 직접 좋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 못 가니까 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 분석기관은 외부 변수 의존형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사이익의 본질은 거울과 같습니다. 빛이 비치면 빛나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집니다. 중일 관계가 개선되는 순간 그 92만 명 중 상당수는 다시 일본행 비행기를 탑니다.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가격이 왜 올랐는지, 명동 근처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왜 7,000원이 됐는지 그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관광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그 지역의 임대료는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그 비용이 상품 가격에 전가됩니다. 또한 도심 주거 지역이 관광지로 바뀌면 정주 인구가 줄고 정주 인구가 줄면 동네 병원, 약국, 마트, 세탁소 같은 생활 인프라가 사라집니다. 관광업 종사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외국 자본이 선점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급등하는 임대료 앞에 폐업하거나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그 결과 관광 호황이라는 뉴스가 쏟아지는 동안 골목 상권은 오히려 무너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바르셀로나, 베니스, 교토에서 현실이 된 이야기이고 지금 서울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단순히 대기업의 손해가 아닙니다. 면세점은 공항 부지 임대료와 입점 수수료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이 쪼그라들면 그 여파는 중소협력업체, 물류업체, 화장품 제조업체로 이어지고 결국 평범한 노동자들의 일자리에까지 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92만 명은 분명히 반가운 숫자입니다. 명동에 활기가 돌고 뷰티 업계가 살아나고 크루즈 부두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시해야 할 세 가지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관광 수지 적자입니다. 관광객은 늘고 돈은 빠져나가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착시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단순한 입국자 수 늘리기 경쟁을 멈추고 한 명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쓰고 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게 만드는 질적 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중국 의존도입니다. 한일령 효과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중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순간 이 회복세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이 바로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시킬 적기입니다. 세 번째 경고등은 지역사회의 비용입니다. 관광 특수의 이익은 소수가 가져가고 교통 혼잡, 임대료 폭등, 쓰레기 소음이라는 비용은 지역 주민 전체가 치르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관광세 도입, 관광객 분산 정책, 지역생활보호 조례 강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92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질문들이 쌓여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질적 수익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이 회복의 봄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다니는 마트, 먹는 음식값 모두가 이 거대한 연결고리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